왜 나는 만날 때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지? 왜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 한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아, 내 인생은 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라볼 때 인기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느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더 만남을 이어가 보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말을 잘해서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 말 별로 안 하는데도 고객한테 느낌 좋다, 신뢰 간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현재 외국계 세일즈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꿀팁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감할 줄 안다. 상대방이 화내고 짜증내는데 같이 연성을 높인다면 영업이나 사람 관계에서나 그걸로 파국 끝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은 절대 같이 감정 안 올라갑니다. 그 감정을 오히려 감싸 안을 줄 압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한마디가 고객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나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말로써 감정적 동의를 하는 겁니다. 공감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 영상은 6년 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영상인데 지하철 취객을 제압하는 영상입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이 울부짖으며 난리를 치는데 경찰관이 제압을 하려고 해도 쉽게 제압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취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독여줍니다. 취객이 청년의 포옹에 한순간에 진정됩니다. 상대방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감정을 읽어낼 줄 알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위로해주는 능력. 취객을 제압했던 건 무력도, 수갑도, 테이저건도 아닌 따스한 포옹이었죠. 이처럼 공감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자는 제안. 제가 해줄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제안을 들으면 처음엔 친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냥 왠지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등한 존재인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 말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봅니다. 제 고객들이 그랬거든요. 도와준다고 하면 귀찮게 굴어. 왜 자꾸 연락해? 그러면서 연락을 또 안 하면 왜 너 연락한다 해놓고 안 해? 실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세일즈도 여러 번 실패했었어요. 이중적인 마음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을 끌어당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시죠. 이 말과 함께 정말 행동으로 보입니다.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내가 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고객들도 아무리 도움을 받는 입장이더라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좋아하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말과 작은 행동 차이가 상대의 마음을 확 바꿉니다. 매력은 태도에서 나오며 그 태도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세 번째,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말만 해도 맞아 나도 그래 만 반복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진짜 매력 있고 인기 많은 사람은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자신의 관점을 부드럽게 전달할 줄 압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느낀 건데 고객 말이 다 맞다고 동의해준 세일즈맨보다 고객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반대 입장도 말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세일즈 성공 확률이 높았어요. 고객이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라며 쿠션 멘트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고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한 목적은 이 문제 때문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방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조던 피터슨의 설득의 법칙에서도 나오는 흐름입니다.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암시시켜주기. 이게 중심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대화법입니다. 네 번째, 겸손하지만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 외모든 능력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단점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건 자신 있어요.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반면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말에도 과하게 반응하죠. 매력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 단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캐치도 못했던 제 단점을 술술 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는 신경 쓰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의 단점만 계속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을 망쳤었죠. 첫 만남에 보통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 사람의 실루엣 느낌을 보지 눈, 코, 입, 머리, 다리, 피부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내 약점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단 상대가 위로를 원할 때는 내 단점이나 과거에 취약했던 모습도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과거에 미약하고 어리숙했던 점이나 내 단점을 말하면서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나 자신을 해치지 않지만 상대를 위하며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만의 세계, 심리적 공간이 있다. 항상 나를 오픈하고 다 보여주는 사람. 처음엔 친근하지만 오래 보면 지쳐요. 제가 바로 그랬었어요. 연애만 하면 비주얼 고주얼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그러고 뻥 차이는 그런 엔딩.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비주얼 고주얼 털어놓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제 연락을 피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다 보니까 그런 나의 진심으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심이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진실과 진심이 상대방에게는 무겁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늘 찾고 인기가 많았던 친구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 자기만의 루틴, 철학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미지의 여백이 매력을 만들게 되죠. 그 친구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친구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 또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 사색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다 회사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하면 신기하게도 저를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귀찮으면서도 싫지 않은 그런 또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결론,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정리해볼게요. 말을 잘해서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공감하고 부담 주지 않고 함께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빨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를 바꾸세요. 그게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